네, 상승의 트리거 시간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앞서서 미리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조선주에 네.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는데 조선주 최근에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어제는 동반 상승했지만 네. 먼저 조선주 흐름부터 확인을 해주신다면. 네, 제가 오랜만에 조선주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좀 타이밍이 가까워져서 네. 말씀을 좀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 5월에 제가 조선업종을 말씀드리고 차트를 8월까지 한번 보시면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 시점도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조선업종이 올해 실적도 좋을 거고 수주도 기대보다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주가가 요즘에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는 동반 상승했지만 좀 부진을 면치 못했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조선주는 지난 3년간 보면 꾸준하게 괜찮았었거든요. 22년 되돌아보면 그때는 수주가 LNG 선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적자였기 때문에 주가가 부진했었고 23년 작년은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지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피크아웃 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하반기 들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특히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허가를 중단시키고 여기에 대한 위축으로 LNG 선박에 대한 수주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동 중심으로 LNG 선박에 대한 발주 문의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될 것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트럼프 공약상 신규 LNG 프로젝트를 다시 승인하겠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서 혹시나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25년 업사이드가 커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수주 산업의 주가 상승 사이클은 수주가 증가한 다음에 실적 성장의 사이클의 지속성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올해는 수주 피크아웃 논란에서 수주가 오히려 회복이 되고 여기에 실적 성장까지 겹쳐서 어쩌면 좀 더 강한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강한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겠다. 조선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5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중고성가 상승세, 두 번째 셀러 마켓으로의 전환, 세 번째 2024년 확실한 실적 성장 구간, 네 번째는 낮아진 수주의 눈높이가 오히려 기대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환경 규제 이슈로 인해서 사이클이 장기화될 수 있을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고성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6주 연속 중고성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약 연초 대비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반면에 신조성가는 1.7% 정도 상승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중고성가가 상승을 하고 나면 이후에 후행적으로 신조성가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최근에 중고성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면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해운에 대한 업황을 좋아지는 사이클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은 확실하게 실적 성장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최근에 수주 받는 것을 보시면 한국의 하나오션이 VLCC 2척을 수주를 했는데요. 이게 작년에 중국이 굉장히 잘했던 분야였는데 최근에 중국이 도크가 거의 다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수주를 받았고 추가적인 두 척의 옵션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말은 즉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 조선업체들의 성과 협상에 대한 유리한 입장으로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네. 오히려 발주처들이 이 도크가 많이 찬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셀러 마켓으로 전환되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좀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가에 중요한 것이 실적 전망 아니겠습니까? 2024년 올해는 실적 전망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작년 제가 5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은 됐었고요.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만 3분기, 4분기는 합산 영업이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증가폭이 미미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분기부터는 컨센서스가 대폭 확대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부 종목 기업의 흑자 전환이 다른 종목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익률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업종은 충당금을 반영을 하면서 적자를 발생시켰는데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제작 마진에 대해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조선소에서 선박을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진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이 확신이 드는 시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실적이 계속 회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2년부터
좋은 성과의 수주를 받았었는데요. 그 수주 잔고가 23년 3분기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 올해 들어서는 22년의 수주 잔고 반영이 훨씬 더 많이 뛰어서 8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23년의 수주를 받았던 것들이 인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갈수록 좋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최근에 후판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다른 비용 요인은 인건비가 작년 한 해 동안 13.6%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인건비 상승이 좀 완만해지는 부분에서 올해는 조선업체들의 비용적인 부분이 다소 좀 해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크게 불확실성 없이 실적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호전 요인 중에 하나로 수주가 계속해서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도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또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되려면 수주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수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작년 한 해를 글로벌 전체의 이 선박 발주 규모를 한번 보면 1,183억 달러였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14.6%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5대 조선사 합산 수주량을 보게 되면은 19.4%가 감소를 했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평균보다 감소를 더 네. 했죠. 그만큼 중국의 점유율이 올라갔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만 봤을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1월 한 달만 봤을 때 사실 뭐 아직 1월이기 하지만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은 26.1%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량은 45%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VLAC라고 하는 암모니아 운반선이 대거 수주를 받으면서 네. 올라온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환경 규제 이슈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죠. 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교체 발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네. 시점이 올해부터가 된다라는 건데요. CII 규제라고 있는데 뭐 어렵지만 쉽게 생각해서 탄소 배출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후된 선박에 대해서 실제로 교체를 해야 되게끔 폐선을 시키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급제를 매기게 되고 D등급, E등급을 받게 되면은 폐선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렇게 되게 되면 그동안은 우리가 발주를 하려고 하면 실제로 선주들이 발주를 하는 데 있어서 노후화된 배를 폐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규제적으로 잘 안 됐었는데 이 규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폐선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암모니아 운반선입니다. 21년에 선박 수주를 많이 받았던 게 컨테이너 선이었고요. 22년은 LNG 선박이었습니다. 하지만 23년에는 LNG 선박이 주춤하면서 수주가 감소를 했다라는 건데 네. 올해는 이 자리를 VLAC가 잡게 되는데요. 여기 앞서서 쉽게 VL이라고 하는 거는 초대형이라는 의미고요. A는 암모니아입니다. 즉 암모니아를 운반하는 선박이라는 의미이고 쉽게 생각해서 앞으로 수소에 대한 경제가 활성화되면 수소를 암모니아로 변환해가지고 운반을 하기 위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이 언제 발주가 본격적으로 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발주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클락슨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암모니아 운반을 위해서 VLAC 선박이 150에서 200척 정도 발주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매년 20척 정도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이쪽에 글로벌 수주 시장을 보면 한국이 70% 이상을 독점을 했습니다. 나머지 30%를 중국과 일본이 차지를 했는데요. 향후에도 중국과의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의 차세대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도권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도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4개 종목 대형주 중에서 보면 저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하반기로 갈수록 해양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인건비든 후판 가격이든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적 성장성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VLAC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잘하는데요. 현대중공업보다는 올해 삼성중공업이 신규 수주에 대한 모멘텀과 신규 수주를 받기 위한 슬롯이 좀 더 비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 조선주들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